어릴 땐 미웠던 엄마가 이해가 가기 시작했다. 엄마는 내가 아주 어릴 때 이혼하셨다. 나는 올해 34살이 되었고, 엄마가 나를 낳았을 때가 35살. 그래서 그런지 요즘 자꾸 나를 혼자 키우게 되었을 때의 엄마를 상상하게 된다. 네, 안녕하세요, 민재 감독님. 네, 저는 김승희라고 합니다. 저는 바로 질문 들어가는 건 줄 알고 마음 준비했는데. 그렇구나. 오늘 사실 제 생일이었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게요. 축하받을 수 있어서 저도 너무 뜻깊은 인터뷰입니다. 네네. 저는 원래 계속 그림을 그렸어요. 뭐 어렸을 때는 만화 좋아해서 계속 만화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대학도 사실은 이제 순수미술 쪽으로 갔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아무래도 그림 그리는 게 저한테는 이제 제 언어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애니메이션으로 가게 됐던 거고요. 음 또 뭐 사실 뭐 그 회화라고 하긴 그런데 뭐라 해야 되나 그런 시각적인 언어에서도 다양한 미디엄이 있는데 굳이 애니메이션이다라고 또 이제 콕 집어서 얘기를 하자고 하면 아무래도 대학 때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페인팅도 처음에 이제 페인팅도 해 보고 학교 그 학습 과정상 이제 그러면서 하는데 좀 마음속에 있는 거 머릿속에 있는 거를 풀어낼 때에는 페인팅으로 뭔가 좀 잘 안 되더라고요. 뭔가 쪼끔 더 표현하고 싶은데 페인팅 아니면 드로잉 이걸로는 안 돼 제 마음이 '이걸로 충분하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한창 영화를 참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애니메이션에 막 꽂혀 있다기보다는 만화를 좋아했어 가지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애니메이션 영화들도 좀 같이 보게 됐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그전까지는 이제 상업적인 애니메이션만 보다가 이제 그런 작가주의 애니메이션들을 이제 처음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방식이라기보다 뭐라 그래야 되나 그 본인한테 맞는 거라 그래야 되나? 그런 거를 찾아갈 때 "몸이 반응하는 거가 자기한테 맞는 거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작가주의 애니메이션을 봤을 때 엄청 두근거리고 '이거 지금 당장 나도 만들어 보고 싶고 나도 이런 거 너무 해 보고 싶다.'라고 그런 막 심장이 쿵쿵쿵 뛰는 그런 몸의 반응이 있었어요. 아마 그래서 '이거 너무 만들어 보고 싶고 그럼 나 만들어 봐야겠다.' 그렇게 해서 애니메이션을 했는데 그게 저하고 맞아서 지금까지 꾸준히 좀 계속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 저에 대한 얘기기도 하고 그랬어서 그리고 아까도 한번 얘기하긴 했지만 어 그렇게 뭐라 해야 되나? 몸이 제일 먼저 반응하는 거? 가장 직감적으로 떠오르는 거? 항상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따라갔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근데 그렇게 됐던 거는 학교 다닐 때 이제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막 머리를 막 엄청 많이 쓰고 막 머릿속으로는 막 개념이 막 잡혀 있는데 막 그것만 따라가다 보면 뭔가 '어 이 작업이 맞나?' 작업 안에서 혼자 좀 길을 잃는 그런 기분을 많이 겪었었거든요. 그 작업에 대한 확신이 없다 그래야 되나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작업할 땐 이런 이미지야. 이렇게 바로바로 떠오르는 그 직감들을 따라갔을 때 가장 저 스스로한테 좀 당당하다 그래야 되나요? 쓸데없이 구차적인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작업할 때 그러니까 제일 솔직하게 보여주고 싶거든요. 작업에서는 좀 약간
뭐라 해야 되나 거짓말은 아닌데 약간 그런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막 그런 개념 작업하고 머리로 막 생각 많이 한 작업은 좀 부차적인 설명이 많은 작업이라 그래야 되나? 어떤 얘기를 할 때 내가 자신감이 없으니까 막 설명을 막 많이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면 근데 그런 느낌을 제가 스스로 받고 되게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스스로한테. 저 스스로한테. 그래서 좀 스스로한테 좀 당당한 작업을 하고 싶어 가지고 가장 직감을 따르는 거 그거에 가장 우선을 두는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옛날에 이제 처음에 작품 막 할 때는 NFBC 근데 저랑 비슷하게 애니메이션 시작하신 분들이 거의 다 약간 NFBC 보고 빠져 가지고 독립애니 시작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 캐나다의 NFBC에서 만든 그런 작가주의 애니메이션들이 되게 많아요. 시작은 이제 그런 것들 보고 시작을 했어요. 예. 심경은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혼자 다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씨앗 애니메이션 협회가 있다는 걸 알아 가지고 거기 씨앗이라는 배급사가 있어서 협회에서 하는 거기 이제 부탁을 드려 가지고서는 하게 되고 근데 기본적으로 사실 원래 배급사가 해외 영화제 모두 다 돌려주진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감독이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급사한테는 이제 부탁드리는 것도 있으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계속 출품하는 게 있었죠. 사실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보통 이제 스토리보드나 막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기획을 짜 놓고선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그런 거 전혀 없이 이제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일단 그냥 그리자. 왜냐면 제가 그때 어 좀 개인적인 상황이 아주 안 좋아서 최악이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사실은 그때 학교를 이제 그만둔 상황이기도 했어요.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방에 처박혀 있으면서 근데 그림은 그려야 된다는 생각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박자가 너무 느려져 가지고 진짜 인터뷰 재미없을 것 같아 가지고 어떡하지? 어떡하지? 좀 더 재밌게 얘기해야 되는데. 아무튼 되게 그런 시절이었어 가지고 그 그래서 그때 처음 스스로 어떤 규칙이었던 것 같아요. 작품할 때 솔직하자. 작품할 때 거짓말하지 말고 작품할 때 있는 척하지 말자. 맞아요. 있는 척하지 말자는 게 제 그거였어요. 있는 척하지 말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고 막 "너 자신을 인정해." 막 이런 거였어 가지고 그리고 그때는 애니메이션 기법도 아직 잘 몰랐던 때라서 그러니까 기법은 알긴 아는데 제 말은 제가 막 자신감 있게 뽑아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던 상태여서 그래서 거의 막 연습하다시피 하면서 쪼금씩 쪼금씩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뭐 뚱뚱한 여자 이런 소재라든지 뚱뚱한 여자가 밧줄 위에 서 있는 것 자체도 막 머릿속에서 고민 '그래 밧줄 위에 여자를 세우자.' 막 이렇게 계획해서 한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 했을 때 그런 이미지가 그냥 그려지는 거예요. 그럼 그거 그냥 뽑아내고 지금 그래서 너 스스로한테 가장 뭐 이렇게 굴레라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되는 게 뭔데?" 했을 때 "그런 거 다 쳐부시고 싶은데 그런 게 뭔데?"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이 그냥 "한번 그려 보자. 이 다음엔 이거다."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나와서 그런 식으로 직감을 따라갔다 그래야 되나요? 이게 좀 대답이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는요. 그때 막 그렇게 멋있게 기획하고 들어간 게 아니라서요. 막 텍스처를 생각해서 '내가 진짜 이렇게 해야겠다.' 막 이런 생각은 사실 전혀 없었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한 번 얘기했는데 "있는 척하지 말자."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재료에서도 사실 돈이 없었어요. 집에 처박혀 있는데 제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근데 입체감은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리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제일 편안한 소재라 그래야 되나? 그게 종이기도 했고요. 제일 흔하게 만지고 늘 이렇게 손하고 익숙한 그 재질 자체가 종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머니가 식당을 하시거든요. 이제 지금은 이제 안 하시는데 그때 이제 식당에 야채 상자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근데 그 정도 지원은 해줄 수 있다. 야채 상자 갖다 줄게."
그래 가지고 그거 너무 좋아. 그래 가지고 야채상 다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게 됐던 거죠. 제가 막 뒤에 멋있는 기획 의도는 사실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없으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핸드폰 카메라밖에 없어서 또 삼성 핸드폰 카메라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핸드폰 카메라로 그때 찍었어요. 그리고 막 그런 커다란 카메라 장비 그런 카메라 홀드하는 그런 것들은 비싼데 핸드폰을 이렇게 거치대 이런 것들은 싸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런 것들이 훨씬 가격대가 제가 소화할 수 있는 가격대였어 가지고 핸드폰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고 뻔하죠. 뭐 편집은 에펙이랑 그다음에 프리미어 이렇게 연동해 가지고서는 하고 그리고 끝냈죠. 그거는 네 심경에서는 그 뭐지 막 어떤 분이 문방구 사운드라고 그러셨는데 저 그 표현 되게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네 뭐 실로폰이나 멜로디언이랑 뭐 캐스터네츠나 또 그 트라이앵글? 트라이앵글 아닌데 뭐였지? 이게 뭐였죠? 트라이앵글 아니지 않나요? 트라이앵글 맞나요? 아닌가? 그 삼각형 모양으로 땡땡땡땡 치는 거 뭐였지? 맞죠, 맞죠. 저 순간 트라이앵글? 그럼 그냥 삼각형이잖아 지금 순간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맞겠죠? 다들 알아보겠죠? 예. 아무튼 이제 근데 그런 것들은 다들 좀 이렇게 이게 연주하기 편하시잖아요. 아무나 연주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것도 그냥 그러니까 음악도 늘 혼자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계속 못 했어요. 그때 그냥 막 해본 거죠. 사실 막 해 봤어요. 맞아요. 음악도 똑같아요. 멋있는 기획 같은 거 진짜 1도 없고 그냥 막 해서 얹어 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나왔어요. 거의 2013 년부터 시작 1년 반? 1년 반 좀 넘게 걸렸어요. 맞아요. 네. 근데 애니메이션 하시는 분들은 다 막 한 장 한 장 하셔야 되니까 거의 비슷한 기간 드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때 애니메이션이 아직 익숙하지 않았던 상황이라 시간이 더 걸렸던 것 같아요. 어 그때는 그래도 그때는 저 자신에 대해서 정말 좀 전혀 몰랐거든요. 음 아마 그러니까 작업할 때도 막 뭐 있는 척하고 막 이런 모든 그런 학교 다닐 때 막 방황도 다 제가 제 자신을 몰라서 그랬었던 것 같아요. 막 입시 미술하고 그러면서 그냥 테크닉만 좋으면 되는 줄 알고 예쁘게 멋있게 그리면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작품에 그러니까 나를 담는 거에 대해서 전혀 몰랐었거든요. 근데 작업을 하면서 그걸 깨달아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그리고 사실 겁이 좀 많이 났었어요. 이런 거를 그렸을 때 사람들이 막 "되게 웃긴다. 아 뭐야 저거 뚱뚱한 여자 완전 웃겨." 그리고 혹은 이제 나한테는 의미가 깊지만 남들에게는 또 의미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좀 그런 두려움도 되게 많았었는데 근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냥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만들어. 어차피 뭐 네가 이거 만들어 가지고 뭐 무슨 억만장자가 될 거야. 무슨 부귀영화를 누릴 거야? 너 어차피 방에 이렇게 처박혀 있는데 어차피 그렇잖아. 만들어." 이러면서 막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약간 저 지금 그리고 얘기하면서 약간 삼천포로 빠져들고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무튼 근데 그게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약간 어 근데 지금도 사실은 호랑이와 소 하면서 쪼끔씩 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배우고 있어요, 작업을 하면서. 작업을 통해서 목소리를 낸다는 걸 전혀 몰랐었거든요. 작업을 통해서 작가가 어떤 목소리를 낸다? 그게 뭔지 전혀 몰랐다가 심경이 아마 처음으로 그렇게 소리를 내는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시든 상관없는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러니까 대사가 없는 작품이고 그래서 다양하게 해석되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보시는 분들의 마음 상황에 따라서 누군가는 그게 이제 내 안에서 나한테 그렇게 스스로 힘주는 거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또 실제 삶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크게 받고 다시 또 이렇게 살아나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 경우엔 또 그런 분들이 또 떠오를 거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보시는 분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되는 게 저는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는 당시에 이제 맞아요. 타인을 거기에 이제 넣은 거예요, 저 말고 다른 사람을. 왜냐면 제가 신경만도 사실은 그때 우울증도 되게 심했고요. 그리고 밖에 못 나갔었어요. 밖에 나갈 수 없는 정신 상태였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계속 옆에 있어 주고 그리고 뭐랄까 그런 저도 이렇게 좀 다시 나갈 수 있고 작품을 계속하는 거에 대해서 왜냐면 그때 작품이란 표현은 그냥 작업을 이렇게 하면서 참 스스로 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되게 싫어했었거든요. '아 난 돈도 안 벌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또 꼴에 또 우울증이래.' 막 이러면서 이러면서 막 근데 그런 이제 저도 싫어했던 저 자신을 이제 누군가가 인정해 주는 게 저한테 되게 고마웠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그 누군가에 대한 관계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저와 저의 엄마에 대한 관계이기도 사실은 했어요. 이게 저희 어머니한테서는 이제 또 제가 그렇게 어머니가 살아가실 수 있는 어떤 원동력 같은 존재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좀 이게 얘기하자면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좀 네 아무튼 근데 아무튼 타인을 넣은 얘기긴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약간 그렇게 좀 뭐라 해야 되나 감정적으로 사실은 같이 좀 공명해 주신 관객분들은 한국 분들이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살면서 좀 아팠던 거,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거, 제가 그렇게 그냥 사는 거 자체가 너무 힘든 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사실 한국 사람들의 기본 한인가? 이런 생각이 전 참 들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면 예 외국 분들은 이거 보시면 다들 막 귀엽다." 이러고 말았어요 사실은. 근데 한국 분들 중에서는 이거 보고 좀 많이 슬펐다. 좀 사실은 좀 눈물이 났다. 슬펐다. 이렇게 좀 감정적으로 같이 가 주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막 이게 무슨 우리 하면 뻔하게 생각하는 막 그런 이미지들은 아닌데 좀 다들 그러니까 마음속에 아픈 거 많은데 꾹 누르고 살아가는 거? 다들 그렇게 살아가나? 저 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도 모르겠어요. 어떡하죠? 네. 아니에요. 근데 뭔가 그렇게 그리고 사실 저는 심경을 만들고 나서 제가 좀 많이 못 보겠었어 가지고 그냥 그거 되게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좀 하긴 그런데 죽고 싶었었어요. 그런 감정을 사실 거기 담았어요. "내가 죽고 싶었는데 그래도 살아. 이런 네 덕분에 살아." 그리고 어 또 혹은 저를 굉장히 힘들게 한 사람도 사실은 나를 힘들게 하기 전에 너의 상처도 있는데 나 그거 이해하고 너랑 같이 가고 싶어. 막 이런 건데요. 이런 감정인데 그래서 사실 좀 잘 못 제가 영화제 볼 때 좀 상영할 때 사실 안 들어갔어요. 제가 보면은 저 좀 울 것 같아 가지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좀 생각이 안 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되게 그래서 저는 되게 직감을 따른다고 밖에 말을 못 하겠어요. 그리고 경험도 있는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뭐 페인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조소 그러니까 1 학년 때는 학부여 가지고 뭐 동양화 뭐 조소 이런 걸 다 시도해 보는데 제일 작업이 편하게 나올 때가 종이더라고요. 뭐 좀 다른 애들은 좀 불편하다 그래야 되나요? 일단 저하고 잘 안 맞는 것도 있고 불편한 느낌도 있고 근데 그러면 그 물성하고 저하고 잘 안 맞으니까 저도 제 자신을 표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종이는 편하니까 훨씬 편하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걔는 쪼끔 왜냐면 스톱 모션이라서 그 움직임을 막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본격적인 스톱 모션은 또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건 진짜 한 프레임 한 프레임 완전히 다 짜 놓고 시작했어요. 네. 안 그러면 저도 제가 어떻게 그렇게 움직임을 할 수 있겠어요. 저도 막 이렇게 시행착오 해 보고 이거는 막 직감 따라가고 이거는 그냥 컨셉에서만 직감 따라가고 촬영하거나 작업 만들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걔는 좀 딱 짜 놓고 했어요. 네. 역시 작품 하시는 분은 질문이 진짜 다르시다. 분리가 안 됐어요. 네. 분리가 안 돼서 못 들어가서 못 봤죠. 상영을 못 봤죠. 도저히 못 보겠어 가지고.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혀 분리가 안 돼 가지고 근데 심경은 사실은 분리가 좀 됐었어요. 그래서 심경은 상영을 보고 심심은 분리가 전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와우. 네. 그러니까 심경 만들고 심심 만들고 호랑이와 소까지 그러니까 마음속에 물론 막 심경을 만들면서 '나는 호랑이와 소까지 다 계획했어.' 이런 건 아니었는데 뭔가 약간 지금 그냥 제가 이제 작업을 하면서 또 이제 자기 일상적인 삶도 또 살아가 개인적인 삶도 이어지잖아요. 근데 작업하고 그런 개인적인 삶하고 좀 저랑 같이 가고 있는 중에 이제 좀 일단락 인생에서 이제 '한 챕터 닫힌다.' 하는 시기예요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지금. 거기서 '엄마와의 얘기를 한 번은 하고 가야 된다.'라고 늘 느꼈었어요. 그리고 이 얘기는 학교 다닐 때도 늘 하고 싶었었는데 그때는 아까도 물어보셨던 것처럼 감정적으로 분리가 안 되고 그때는 만약에 제가 20대 때면 엄마에 대한 작업을 했다면 그때는 이런 작업이 아니라 그냥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우리 왜 이렇게 살아.' 막 이렇게 감정적으로 그냥 쏟아붓는 정도밖에 안 됐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또 사회적으로 바라보지도 못했었을 것 같고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어 '때가 됐다.'라고 쪼끔 이젠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은 쪼끔 거리를 두고 쪼끔 얘기할 수 있는 그럴 만한 나이도 됐고 그럴 만한 이제 시선도 쪼끔 가지게 된 것 같아. "얘기해 보자." 해서 이제 얘기하게 됐어요.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있는 척하지 말자." 해서 시작한 건데 심심해서 만들고 나서 제가 좀 있는 척한 것 같은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좀 기법적으로 혼자 꽂혀 가지고 이렇게 막 화려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려고 노력했던 거니 좀 스스로 사실 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정신 차려야.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엄마랑 얘기할 때도 막 기법 생각할 거니?" 그러면서 좀 이렇게 가장 기초? 드로잉 가장 기초로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거는 배경은 어 그 다른 상자에 있구나. 못 보여드리겠나? 시간 괜찮으세요? 잠시만요. 네. 뭔가 보여드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바로 꺼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그 그 종이에 커피물을 먹였어요. 그 종이가 저 뒤에 있을 거라고 상상했거든요 제가. 근데 찾아보니까 왠지 딴 데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커피물을 먹여서 커피물을 처음 먹이고 나서 말리고 또 먹이고 하면 약간 그런 누리끼리한 색처럼 돼요 한지같이. 네. 그래서 드로잉은 따로 흰 종이에 하면서 이제 틈틈이 이제 딱 저쪽 바닥에다가는 커피물 먹인 종이가 계속 말려가는 거예요. 말리고 먹이고 또 말린 다음에 또 커피물 먹이고 그렇게. 어머니랑은 원래 옛날 얘기를 자주 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 이걸 녹음을 할 거야 이번에는." 이거에는 사실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항상 어머니랑 옛날 얘기하면 저희 늘 싸워요. 저희 이렇게 사실은 되게 사이좋은 모녀는 사실 아니거든요. 늘 싸워서 그냥 이제 어머니한테 녹음한다 할 때 그때는 이제 최대한 그러니까
어머니랑 그래서 사실은 대화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머니 목소리 따라오고 제가 그 위에 얹은 게 아마 티가 많이 날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얘기할 수 있게 그냥 계속 기다려 줬어요. "엄마가 다 얘기하세요. 나 그냥 들을게." 하고 이제 맞장구 쳐 드리고 그냥 다 얘기하실 수 있게 그렇게 했죠. 그쵸. 그리고 이야기를 들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20 살이 넘어서는 어머니가 하신 식당에서 항상 제가 도와드렸어요. 회식이 있거나 그러면 항상 옆에 있고 인제 또 여자가 혼자 밤늦게 식당을 마무리하고 들어오면 그 밤길이 진짜 무섭거든요. 막 항상 마중 나가 있고 그래서 항상 아니면은 제가 알바 끝나고 가게로 가서 어머니 마무리하시면 새벽에 같이 들어오고 항상 이래서 어머니 일하시는 모습을 항상 옆에서 봤어요. 그래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맞아요. 현재에도 일어나는 일이고 그리고 사실 그런 얘기를 하면 저는 좀 화가 되게 많이 나고 그리고 제 존재에 대해서 음 거기서 보면 '내가 아들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문장이 있는데 그건 '내가 아들이었다면 엄마한테 더 사랑받았겠지.'라는 것보다는요 '내가 아들이었다면 엄마를 더 크게 보호해 줄 수 있지 않았을까?' 내가 엄마 아들이었다면 그런 남성 손님들이나 이 거친 상황 속에서 아들이 탁 나타났을 때 '딸인 내가 있는 것보다 분명히 다르지 않을까 대우가?' 이런 상상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좀 아 그런 생각을 하면 사실은 화가 많이 나요. 아 그러니까 제가 좀 마음적으로 많이 어렵고 힘들고 또 상황적으로도 좀 안 좋은 상황들을 좀 이제 뭐랬나 인생 후반때 말고 초반때 좀 이제 길게 겪어서 그래서 작품을 하기 전에 제 속 안에 있는 거를 먼저 끄집어내지 않으면 제가 다른 사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미 너무 저로 꽉 차 가지고 저를 좀 먼저 막 끄집어 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저도 잘 모르는데 남을 어떻게 얘기해. 나를 좀 먼저 알아야지 막 이런 생각도 있고 그래서 네 호랑이와 소까지 하면서 그런 속에 있는 거를 이제 다 끄집어 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아까도 한번 얘기했는데 목소리를 내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작업 그러니까 뭐 뭐지? 글을 쓰시는 것도 그 펜에도 이렇게 그런 권력이 있다 그리고 힘이 있다 그런 말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도 뭔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어떤 힘이 주어졌구나.'라는 거를 알았어요. 그러면 이젠 내 얘기 말고 내 얘기긴 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신경심심 호랑이와 소는 이제 기본적으로 저를 깔고 간단 말이죠. 근데 물론 앞으로 할 얘기도 저를 안 깔고 갈 수는 없는데 거기서 이제 타인들을 좀 더 담을 수 있을 것 같아 이제는.'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여기 한 챕터가 좀 끝난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럼요. 저는 항상 사람은 누구나 변하기 때문에 취향도 변하고 저도 변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저요? 그건 있죠. 호랑이와 소까지는 그러니까 종이에 연필로 직접 그렸다면 지구 온난화도 있고 '환경 쓰레기를 만드는 거 아닌가.' 해서 이제 무조건 컴퓨터로 작업하려고요. 아 그게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진짜 좋은 브러쉬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연필 텍스처, 목탄 텍스처를 막 제대로 구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요즘 좀 반성하는 부분 중에 하나기도 해요. 막 뭐 쓸데없이 작가주의 막 이런 거에 빠져 가지고 '네가 뭔데 나무를 이렇게 베어 가면서 이렇게 쓰레기를 만드느냐.' 하는 생각도 사실 좀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야 되나 디지털적으로 옮겨갔을 때 좀 그러니까 작업의 효율성에 대해서 좀 스스로 최근에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너무 비효율적으로 작업했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 가지고 그래서 '디지털로 가야겠다 이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아 그런가요? 그러면 그거죠. 요즘 참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한데 모여 가지고 작품을 보는 기회가 참 없는데 또 인디 포럼 쪽에서 이렇게 시간과 열의와 그 수고로움을 모두 이제 하셔 가지고 준비한 곳에 오셔서 또 이 흔치 않은 기회를 누리시면 또 관객으로서 또 얼마나 약간 성경책 같은 표현인데 "복된 기회 아니겠느냐. 오셔요." 네. 유명한 분을 제가 아무래도 끌고 와야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 김보라 감독님께서 평창국제평화영화제 때 심사위원이셨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직접 심사평을 쓰셨다고 저한테 이제 직접 오셔서 "내가 직접 심사평을 썼으니 꼭 확인해 달라." 라면서 되게 다정한 얘기를 좀 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 심사평에 굉장히 "귀한 작품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김보라 감독님께서 귀한 작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귀한 작품 보러 오세요. 네.